3교육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5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1월 2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0월 15일입니다. 오늘 명시 경자년 정해월 병자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병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병화가 되겠고요. 그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화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병화가 되겠습니다. 병화라고 하는 것은 천간 10개 중에서 세 번째 나오는 글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오행을 말하는 거잖아요. 오행 안에는 목이라고 하는 것, 화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 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병화는 화가 되는데, 화 중에서도 화를 둘로 나누게 되면 양에 해당이 되는 화와 음에 해당이 되는 화가 있는데, 병화는 양에 해당이 되는 화라고 해서 병화는 양화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같은 화라 하더라도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화라고 해서 음화라고 하는데, 서로 성향은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은 진기하고 진치하고 강하고 밝고 뜨거운 그런 불이라고 하면, 같은 불이라고 하더라도 음화인 정화 같은 경우는 조금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조금은 뭐랄까 좀 약하다 그럴까요? 뭐 약하다고 해서 정화가 뭐 엄청 약한 정도는, 불이 약하다고 해서 뭐 손을 대면은 뭐 안 뜨겁다 이 정도는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불을 둘로 나눠 놓고 봤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라고 해서 아주 강렬한 태양과 같다라고 하면, 정화 같은 경우는 등촉지화라고 해서 촛불이라든가 아니면 모닥불 같은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늘에 태양이 병화라고 한다라고 하면 하늘의 달이라든가 별 같은 경우는 정화가 될 것이고요. 병화 같은 경우에는 빛과 열이 정화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강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쪽이 왕하면 한쪽이 약하게 돼 있잖아요. 반대로 한쪽이 약하면 그 반대쪽은 왕한 것이고요. 그래서 둘을 놓고 봤을 때 강한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 그거보다 좀 약한 것은 음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5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하고 놓고 보면은 당연히 중학교 1학년이 양이 될 것이고 초등학교 5학년은 음이 되겠죠. 근데 초등학교 5학년하고 예를 들면 그냥 초등학교 1학년하고 비교해 놓고 보면 초등학교 5학년이 양이 되는 거고 초등학교 1학년은 음이 되겠죠.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서로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무조건 병화가 태양이고 정화가 달이나 별이다 이렇게 놓고 보는 건 아니고요. 달하고 별을 놓고 봤을 때도 별보다는 달이 밝고 강하기 때문에 달이 양이 될 것이고요. 별은 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불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음화인 정화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불이 아니라고 인위적인 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좀 뭔가 목적 있게 만드는 그런 불을 이렇게 또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촛불 같은 거라든가 전기불 같은 거라든가 모닥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쓰기 위해서, 모닥불 같은 경우는 이제 야외에서 뭐 삼겹살을 구먹는다든가, 전기불 같은 거는 밤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불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불이라고 하면, 병화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적으로 있는 불이죠. 근데 이 자연적으로 있는 불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은 그런 빛과 열이 없다라고 하면 세상이 망합니다. 망해요. 그죠? 태양이 없다라고 하면 다 어둠밖에 없을 것이고요. 태양이 없다라고 하면 북극, 남극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가 다 남극처럼 기운이 뚝 하강하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온도의 개념으로 또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해월에 태어났거나 뭐 어떤 일간이든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월에 어떤 일간이든 화가 없이는 안 된다라고 봤던 것이, 그런 경우에는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빛으로 보기보다는 열로, 따뜻한 온기로 보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정화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하고 열의 개념을 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조후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병정화를 갖다 뭐예요? 열이라고 하는 걸로 놓고 보는 것이고요. 또 병화라든가 정화가 일간으로 이렇게 있을 때는 물론 열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빛의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더 사주를 설명하고 사주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후의 개념이다라고 하면 화는 열의 개념이고요. 일간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대체적으로 빛의 개념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병화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기 때문에 태양은 뭐예요? 밝으면 밝을수록 좋은 것이죠. 그래서 병화는 임수로서 수보 양광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수보 양광 하게 되면 뭐예요? 병화가 임수를 보게 되면, 칠살 임수를 보게 되면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할 것 같지만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은 이런 병화는 뭐예요? 임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물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강이라든가 호수, 바다 같은 걸 봐서 병화가 빛이 더 강렬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정화 같은 경우도 일간이 왕했을 때는 임수로서 똑같이 수보양광하는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마치 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어서 달빛을 이렇게 아름답게 비춰주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병화 같은 경우에는 무토라든가 기토라든가 토가 많아지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병화의 빛을 어떻게 되냐면 회광한다라고 해요. 회광 내지는 회기무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양이 떠 있는데 뭐냐면 태양빛을 이렇게 가리는 거하고 같고요. 정화도 마찬가지로 적당한 토가 있는 것은 뭐 괜찮겠지만 달이 떠 있는데 토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달빛을 구름이 가리는 거하고 같습니다. 옛날 구미호라든가 그 전설의 고향 가면 꼭 귀신 나올 때 되면 달빛이 없어지죠. 귀신 나올 때 되면 달이 떠 있는데 먹구름이 달을 싹 가리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귀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 아주 저 구미호 이런 거 봤을 때 화장실을 제가 못 갈 정도로 무서웠는데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한번 연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일간들은 적당량의 토는 뭐 경우에 따라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도 정화도 토가 많아지게 되면 빛을 가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꺼려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병화든 정화든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그 토를 제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특히 병화 같은 것이 임수를 가지고 수보양광을 해야 되는데 무토, 기토가 있게 되면 이 임수를 갖다가 탁하게 만들고 내지는 무토 같은 것이 있으면 임수를 갖다가 파극시켜 버리고 일간은 회강시켜 버리면 빛이 어떻게 돼요? 어두컴컴해지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병화라고 하는 것, 임수로서 수보양광 해주는 것을 좋아하고요. 토가 많아지는 것은 좋아하지 않지만 만약에 토가 많아졌다라고 하면 반드시 인성인 간목을 가지고 목극토해서 토를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건 기본적으로 병화 일간이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병화 일간 할 때는 항상 요 얘기를 항상 하고요. 뭐 여러분들이 맨날 했던 얘기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들어주시면 또 저런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들어서 했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들었던 얘기를 스스로 그냥 병화만 놓고 봤을 때 머릿속에서 제가 했던 말들이 이렇게 계속 연상이 돼서 입 밖으로 튀어나와야지만 여러분들이 병화에 대해서 진짜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태어났죠. 해월은 뭐예요? 입동이 지나면서부터 해월이 되기 시작하는데 계절은 겨울로 이렇게 넘어가죠. 겨울, 초겨울이 될 것이고요. 초겨울은 맹동이라고도 하고요. 초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맹동, 초동은 명리책 중에 이제 고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알아두게 되면 나중에 옛날 책 이렇게 볼 때 좀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월은 자축이라고 해서 해자축, 북방을 이루는 하나의 요소가 되면서 수가 왕한 수왕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는 여기가 임관지에 해당이 돼요. 임관지. 그래서 제가 임수 얘기할 때, 개수 얘기할 때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수가 왕한 때 태어났기 때문에 임수도 신왕한 사주가 되는 거고요. 개수 일간도 신왕한 사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해월이라고 하는 요 계절은 뭐냐? 화토는 동궁하는데 동궁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화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토가 같이 왕해지기 때문에 금이 왕해진다고 해서 목이 왕해지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하고 토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여기는 절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화가 해월에 태어나거나 토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신약해진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 기토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 또 병화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 내일 공부하게 될 정화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관살, 칠살은 왕하고 일간 자체는 약하죠. 월지가 수에 해당이 되고 수는 화를 극하는 수국화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병화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저건 관살을 보는 것인데 관살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일간은 너무 약합니다. 제 아무리 태양지와인 태양지어로서 태양과 같다 하더라도 일간이 너무 약했을 때는 수를 보게 되면은 수에 의해서 파극을 당하게 됩니다. 좋은 점은 뭐냐면 이 해수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무토, 간목,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병화 일간만 월지를 제외한 타 간지에서 목화를 보게 되면 일간이 왕해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원령 자체에 뭐가 있습니까? 임수라고 하는 대해수, 큰 물이 있어서 나를 수보양강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해월의 병화가 약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 일간이 해월이 태어났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용신으로 쓸 임수는 너무 많아요. 더 이상 많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반대로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임수를 갖다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쉬운 말로 바다는 넓게 펼쳐져 있는데 태양빛이 보이지 않아. 지평선 너머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불빛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바다만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수보양강할 태양빛이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해월의 병화는 일단 가장 먼저 급선무가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나 내지는 비견겁제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인성은 생조해 준다라고 했고요. 비견겁제는 그냥 이건 말입니다. 방신한다 내지는 방주한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 경우에는 화가 있는 것이 좋을까요? 목이 있는 것이 좋을까요? 인성은 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병화 입장에서 비견겁제는 화인데 수왕절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사화가 있어서 뭐 병화의 뿌리가 돼준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충이 될 것이고요. 또 오화 같은 것이 있어도 나쁘진 않지만은 수화상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간목 같은 것이 있어 주어서 수가 바로 화를 극하지 않도록 이렇게 간목이 있게 되면 수생목, 목생화에서 서로 통관하게 되죠. 이거를 또 살인상생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살인상생 뭐냐면 해월은 칠살은 왕하고 병화 일간은 약하죠. 그래서 원래 일간 자체가 약하고 칠살이 왕한 거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살종신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살이 너무 왕한데 일간이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군이 많이 내려오는데 내가 약해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적군한테 상해를 내가 받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같은 동료가 있어서 같이 싸우거나 아니면 후방에서 지원군이 오는 것이 필요하겠죠. 살인상생한다라는 것은 후방에서 지원군이 오는 것 같고 비견겁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옆에 내 동료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비견겁제가 있어도 도움이 되지만 먼저는 인성이 있어서 살인상생한 연후에 다시 뭐 화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인성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화만 있게 되면 이건 뭐 아까 뭐라 그랬죠? 수화상전한다. 수화가 너무 싸우기 때문에 사주 전반이 좀 불안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화가 상전할 때는 뭐예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수화가 상전하는 것을 수생목, 목생화에서 사주의 기운을 자체가
평화국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인성은 필요하다. 인성이 있은 경우에 화가 다시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될 인성만 얻게 되면, 인성을 얻으면 반드시 병화의 빛이 살아나겠죠. 그러면 다시 뭐 임수를 볼 필요도 없이 월지에서 임수를 받기 때문에 병화의 빛이 보강돼서 부귀를 얻을 수 있다. 일간이 더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더 좋을 것이고요. 간목 자체가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논할 수 있는데, 원령 자체가 간목이 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굳이 간목의 뿌리가 없어도 상관없겠지만, 지지로 뭐 인목 하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인목이 하나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이건 인해한목하면서 일간 병화도 인해 뿌리를 얻게 되겠고, 간목도 인해 한목해서 목이 왕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수가 한 점 더 있어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해월의 병화는 일간이 약하고 관살이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 있어야 된다. 선생님, 그러면 간목 말고 을목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지만, 간목은 잡풀과 같다 그랬죠. 회목, 회초와 같기 때문에 쉬운 말로 이거는 뭘로 보냐면 마른 갈대라든가 아니면 볏짚 같은 거예요. 볏짚 같은 걸로 불을 피우게 되면 처음엔 잘 탈 수 있지만 이 불이 너무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타고 없어지죠. 또 을목 같은 경우에는 물에 젖어 있는 습목 으로 보기 때문에 불이 잘 안 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를 생해주는 용도, 정화를 생조해주는 용도, 병화를 생조해주는, 화를 생조해주는 용도로는 을목보다는 간목이 있는 것이 더 좋고요. 아무리 을목이 많다 하더라도 얘는 갈대라든가 볏짚과 같기 때문에 화를 생조해 만약에 준다 하더라도 그 불꽃이 오래 못 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목이 있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이럴 수도 있죠. 이렇게 인목이 있고 다시 또 목이 이렇게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해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은 장생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목이 약하지 않은 중에 인해한 목이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목이 너무 많아지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목다화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경금이 있어서 목을 갖다가 좀 절제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필요합니다. 해월이라고 하는 것,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수가 왕한 계절이지만 목은 장생처가 되고요. 해중에 있는 간목이 있어서 이 해월을 갖다가 소양춘 내지는 소춘이라고 해서 목의 기운이 살아있다. 그래서 해월만 가지고는, 원령만 갖고는 목이 왕하다라고 보지 않지만, 이게 인해한목한다거나 해묘미 삼합을 한다거나 뭐 해묘한목한다거나 해서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목이 너무 비대하게 많아진다라고 해서 내일 정화도 마찬가지지만 병화도 마찬가지로 인성이 너무 목이 많아지게 되면 모왕자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금으로서 재성으로서 목을 절제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일단 이런 것은 이제 예외적 이제 사주에 따라서 이제 그때그때 판단하는 것이지만, 일단 해월의 병화는 무조건 간목이 있고 그 다음에 비견겁제가 있어서 정화를 도와주게 되면, 원령 자체에서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병화가 세력만 얻는다라고 하면 부귀를 얻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살펴보고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병화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일단 격국을 볼 때는 일간과 월지,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인데, 일간은 양에 해당되는 양화가 되겠고요. 월지는 양에 해당되는 양수가 되겠죠. 양대 양이니까 이거는 일단 뭐가 될까 하면 편자가 붙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 해수는 임수와 같기 때문에 이거는 칠살이죠. 그래서 편관이 됩니다. 그래서 편관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편관격은 다른 말로 칠살격이다라고도 표현은 합니다. 그래서 편관격 칠살격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월지가 해월이니까 칠살편관은 왕한데 일간 자체는 뭐하다? 약하다. 그래서 이걸 아까 뭐라 그랬죠? 살중신경하다, 아니면 신약 살왕한 사주가 된다라고 봅니다. 살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 어차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바른 법, 윤리, 도덕, 내 남편 내지는 바른 관청 내지는 바른 직장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칠살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육친으로 이렇게 비유를 할 때
질병, 도적, 적군 뭐 이런 걸로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관살이 왕한데 일간이 약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몸이 허약한 사람들도 있고,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고 칠살이 이렇게 왕한 사람들은 신경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게 신앙하고 막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언제 누가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심적인 그런 마음속에서 두려움 같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산에서 사는 야생동물 같은 경우를 잡아서 우리에 가다 놓으면 얘네들이 항상 경계를 하죠. 뭔가 조그만 먹이를 하나 줘도 이걸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이게 바로 살충신경한 상태예요. 그죠? 언제 내가 근데 이제 이네들이 이제 오래 이제 집 안에서 이제 살고 주인들이 밥 먹어주는 거하고 이제 친숙해지게 되면 이것이 이제 나를 해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서로 친해지죠. 들고양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들고양이들도 굉장히 예민하고 이렇게 좀 까칠까칠하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집사를 선택하는 순간 집사를 졸졸졸 쫓아다니죠.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신약사랑 내지는 살충신경하다라고 하는 것은 관살이 많아서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약한 내가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지의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관이지만 정관이죠. 자수는 병화 입장에서 정관에 해당되지만 해수가 있으면 이건 정평관을 나눌 필요 없이 어차피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뭐 해자수가 있게 되면 이거는 살충신경함이 한 것이 더 강해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지를 놓고 보더라도 어저께 을해 일, 오늘은 병자일이죠. 이거는 다시 또 자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살충신경함이 매우 강해져 있죠. 연간에 경금이 또다시 있습니다. 이 경금은 병화 입장에서 재성에 해당이 됐지만 이 재성이 하는 일은 관살을 생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또한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근데 월간의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화가 병화한테 물론 도움을 주려고는 할지 모르겠지만 병화도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고요. 정화도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누구의 마음은 누가 알아준다라고 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병화일간이 낙동강 오리알 돼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도 같이 낙동강 오리알 있는 그런 상황밖에 되지 않죠. 해중에 있는 간목을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목이 있어서 인해안목 한다거나 해묘안목 한다거나 해묘미 목국을 짠다라고 하면 해중에 있는 간목이 살아나기 때문에 쓸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물속에 잠겨져 있는 목은 꺼내봤자 화를 생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병정화가 진짜 낙동강 오리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다시 생시해서 금수를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부득이하게 병화가 종을 할 수밖에 없는, 원래 일간 중에서 종하지 않는 일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병화하고 간목은 애지간해서는 종하지 않아요. 특히나 이렇게 해중에 있는 간목이 있으면은 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얘네들은. 왜냐하면 병화는 양중지존이고요. 간목은 천간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대체적으로 자존심이 엄청 센 일간들입니다. 경금도 자존심이 세지만 간목, 병화만큼 그렇게 물론 이제 경금이 단단하니까 간목 이긴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간목, 병화 일간들, 양간들이 다 그러겠지만 특히나 간목 일간들, 병화 일간들 자존심 엄청 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황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매우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봤을 때 생시에서 여러분들 뭘 봐야 될까요? 당연히 목을 보는 것이, 화만 들어오는 것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수화상전하기 때문에 목이 있는 상태에서 화를 보는 것은 괜찮지만 목이 없는 상태에서 화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그러면 이제 대운에서 그 모질란 부분을 채워해 줘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아구가 이렇게 제대로 맞는 경우가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렵게 힘들게 외롭게 사는 것이겠죠. 자,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게 되는데, 자, 일단은 병화 일간이 해월이 태어나서 의지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월간에 정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화 자체도 병화 일간에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생시에서는 목화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목화가 있는 생시를 먼저 보면 될 겁니다. 경인신묘시
계사, 가보, 을미시, 그 다음에 병신, 정유시 이렇게 목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 중에서도 또 옥석을 가려야 됩니다. 어떤 것들은 좋을 것이고 어떤 것들은 나쁠 것인데 병신, 정유시는 제가 봤을 땐 좋은 생신은 아닙니다. 왜냐면 똑같아요. 이것도 병신 이렇게 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신자수국하죠. 천간에 병화, 정화가 있다고 해서 이게 희망한 사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도 강조해 말씀을 드렸지만 천간에 있는 것들은 지지로 뿌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천간에 3개 있다고 해서 화가 왕하다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 어떤 분들 이거 개수 세 가지고 병화가 3개니까 정화까지 있으니까 병화 2개, 정화 3개 있으니까 이거는 괜찮다 이렇게 일간이 약하지 않다를 보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거는 일간이 매우 약한 일간이고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시를 정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운은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일간이 살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금수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매우 좋지 못한 것이겠죠. 그래서 초년, 갑신을류 이렇게 무자기축 이런 운세는 결코 좀 좋지 않은 그런 운세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남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임진대운도 마찬가지로 임수투출하는 중에 신자진 수국을 짜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썩 좋지 못한 썩 이라기보다는 좀 환경적으로 매우 좋지 않게, 정유시는 더 말할 필요 없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요 생시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시가 보이죠? 갑옷이, 이 생시도 마찬가지로 좋을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자수하고 오화하고 좌우충이 돼. 이게 좌우충만 되지 않아도 요 갑옷이가 괜찮은 생시입니다. 근데 이게 시가 병자 1이 되면서 좌우충이 되기 때문에 이 좌우충으로 인해서 얘는 완전 깨지죠.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왕자, 충쇠, 쇠자, 발하게 되면 왕신이 쇠한신을 건들게 되면 쇠신은 완전히 뿌리가 뽑힌다. 이것이 바로 왕신인 자해 수가 약신인 오화를 갖다 충하게 되면 완전히 뿌리가 뽑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화의 뿌리도 날아가는 거하고 똑같죠. 간신이 해중에 있는 간목에 투출돼서 생존을 해준다 하더라도 좌우충으로 인해서 이거는 차라리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다가 없는 것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되죠. 사람을 고문할 때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두들겨 패고 굶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는 고문을 하다가 한 번은 또 괜찮게 잘해줍니다. 밥도 맛있는 걸 주고요,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그러고 있다가 또 달리 또 고문을 하게 되면 계속 고문을 당했던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오화가 차라리 없었으면 차라리 괜찮았어. 근데 오화가 있어 내가 마음을 주고 저거를 내가 쓰려고 하는데 있는 게 깨져버리면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갑오시가 좋을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썩 좋은 생신은 아니고요. 개사시 같은 경우에는 사화를 보긴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수가 투출하는 것, 해자 축월에 개수 투출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사해상충은 되지 않아요. 사해충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사화가 깨진다라고 보지 않지만은 어차피 수가 왕하면 화가 위축, 수국화에서 위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개사시가 사화를 얻어서 그나마 조금 괜찮다 보더라도 요거는 개수 투출하는 것은 좋다 나보다 매우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경인시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경금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런데 인목 하나 보고 있는 겁니다. 병화가 인에 통근하고요. 그 다음에 인중에 있는 간목으로서 이렇게 생조해 준다. 이것이 인목을 봐서 매우 좋은 사주냐? 그렇진 않고 병화 그래도 지지에서 뿌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 정도 차원에서만 좋은 것이지 이게 매우 좋은 사주는 아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매우 편고한 사주가 됐기 때문에 어느 생시, 가장 좋은 생시를 얻는다 하더라도 사주만 가지고 좋은 사주다라 보기는 좀 어렵고, 요거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데서 목화를 봐서 일간을 좀 도와주어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중화를 이룰 수 있는데 사주 원국에서는 중화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그런 국세는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분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출산대기로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게 병원 와서 이제 날짜를 잡으려고 하는데 신살 같은 것도 이렇게 백호대사 이런 것도 봐주시냐고 어떤 분 질문하셨는데, 신살 같은 거를 가지고 출산대기를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꼭꼭꼭 중요한 것, 사주의 생극제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뭐 백구대살이네 이런 걸 봐야 되지, 지금 이렇게 하는 어떤 생각제와 이치를 배제해 놓고 백고대살이니 이런 걸 먼저 보게 되면
생각지도 못할 이상한 사주를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 강의를 저한테 질문하셨던 분들은 그냥 제가 간단하게 댓글로만 좀 신사를 저는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좀 이런 분들은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사택일 뭐랄까 시험 날짜, 수술 날짜 이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는 한 사람의 사주 운명과도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좀 선택하셨으면 한다라고 하는 마지막 바람을 표현하면서 저는 또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